네, 오늘 세월호 참사가 발생한 지 56일째입니다. 오늘 광주에서는요, 법원에서 세월호 이준석 선장 등 선원에 대한 재판이 처음 열렸습니다. 오늘 저희가 뽑은 10가지 뉴스 가운데 5위에 해당되는 겁니다. 지금 막 들어오신 채널A 사회부의 최석규 기자에게 이 설명을 좀 요청드려야 되겠습니다. 오늘 광주 법원 상황 좀 정리해 주십시오. 예, 오늘 광주에서는, 광주지법에서는 오후 2시부터 세월호 선원들을 대상으로 한 피고인 공판 준비 기일이 열렸습니다. 네. 그 공판 준비 기일이라고 하면 네. 정식 재판에 앞서서 쟁점을 정리하고 증거물들을 확인하는 그러한 날입니다, 오늘이. 자, 지금 얼굴을 가린 누군가가 있는데 세월호 선원들이죠? 예, 그렇습니다. 오늘 15명이 그 공판 준비 기일에 나왔고요. 네. 그다음에 4명, 그 선장을 비롯한 4명은 네. 그 살인죄를 적용한 혐의를 받고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 이제 다음부터 정식 재판이 열리게 됩니다. 네. 오늘 재판 네네. 한마디로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네. 아, 이준석 선장이죠? 그렇습니다. 예, 이준석 선장인데요. 네, 다른 선원 예, 차례로 항해사, 를 입고 예, 포스트를 항해사와 묶겠죠. 기관사 이렇게 해서 4명을 비롯해서 15명이 법정에 입장을 했습니다. 야, 피해자들 그 가족들께서는 너희들이 사람이냐라는 피켓을 들고 항의를 하셨군요. 예, 오늘 분위기를 한마디로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네. 희생자 가족들 많이 울었습니다. 네. 방청객들도 흐느꼈고요. 검사들마저 눈물을 참지 못했습니다. 아, 검사들도 눈물 흘렸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아, 피고인들은 이 모습은 뭔가요? 이제 그 기자들이 몰리면서 이제 재판정에 들어가는 모습을 찍는 건데요. 이 재판정 모습에서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네. 아까 검사도 울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네. 피고인들은 웃었다는 겁니다. 아니요, 잠깐만요. 그게 무슨 얘기입니까? 정말 말이 안 되죠. 오늘 아니요, 이준석 선장 등 열 몇 분 중에 오늘 법정에 나온 사람이 7명인가요? 15명. 15명 전원 다 나왔는데 네, 나왔는데. 웃었다고요? 예, 재판정에 들어서는 과정에서 네. 한 피고인이 그 재판정을 보면서 네. 웃음을 지었습니다. 그래서 네. 가족들의 맹비난을 사기도 했는데요. 네. 그다음에 아니, 그런데 그게 어떤 맥락에서 그런 건지 전 이해가 안 되는데 예. 웃었다는 게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누구든 이해가 안 될 겁니다. 저희도 네. 그런 그 광주지법에 내려가 있는 기자들로부터 보고를 받으면서 네.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냐 하고 사회부 전 직원들이 정말 화를 냈고요. 네. 또 있습니다. 또 한 여성 피고인은 네. 그 재판을 받는 과정에서 네. 조는 모습까지 보이기도 했다고 합니다. 졸았다고요? 예. 뭐 눈을 감고 있었다 이 정도가 아니고요. 네, 꾸벅꾸벅 예, 졸은 모습이 예. 현장에 있던 기자들 눈에 목격된 거네요. 예, 그리고 희생자 가족들도 그 부분을 보고 그 네. 모습을 보고 정말 그 원성을 지나쳐서 정말 분노를 이기지 못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자, 그럼 일단 검찰은요, 몇몇 피고인에 대해서는 살인죄를 적용했거든요. 네. 검찰이 설명한 살인죄 적용 사유, 과실치사가 아니라 살인입니다. 예, 예. 그건 뭐죠? 그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내가 지금 배 밖으로 탈출을 하면 승객들이 숨질 것을 알면서도 빠져나갔다. 네. 그러니까 고의성의 문제죠. 네. 알면서도 빠져나간 문제를 가지고 검찰은 살인죄를 적용해서 구속 기소를 했습니다. 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내가 나가면 죽는다는 것을 알았다. 그러니까 알면서도 나갔다. 이런 부분을 검찰은 중요하게 보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살인죄를 적용을 했는데 사실 그 법조계에서 네. 그 논란이라고 할까요? 그런 네. 부분들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고의성을 증명을 하기 위해서는 검찰이 정확한 정황 증거라든가 혹은 피고인들의 자백을 받아서 우리가 사람들이 죽는 네. 것을 알고 있었다라는 부분을 명확히 해야 되는데 이 피고인들은 변론 과정에서 분명히 얘기를 할 겁니다. 해경이 왔기 때문에 네. 구조가 가능할 것이라고 생각했다라면서 자신들의 그 논리를 펼 텐데 그 검찰이 중요한 것은 그것을 반박할 만한 자백이나 정황 증거를 잡는 것. 그것이 중요합니다. 실제로 네. 1970년에 남영호라는 네. 남영호 배 이름이죠. 남영호 사고가 터졌습니다. 승객이 323명이 숨진 네.
대형 사고였는데요. 그 네. 당시에도 검찰은 선장 강태수 씨한테 네. 살인죄를 적용해서 구속 기소를 했습니다. 하지만 네. 법원은 3년형, 징역 3년에 그치는 형량을 선고를 했어요. 아. 예, 근데 그때와 지금과는 약간 다릅니다. 그때는 네. 그 과적이라는 사고 원인에 대해서 과적을 선장이 알면서도 배를 몰았다라는 부분을 강조를 해서 네. 살인죄를 적용한 건데 이번 같은 경우에는 인명구조를 하지 않았다. 그러니까 승객들의 목숨과 직접 연관이 되는 문제를 네. 짚은 거기 때문에 형량 차이는 반드시 있을 겁니다. 그 3년이란 건 네. 말이 안 될 것 같고 네. 형량은 높아질 건데 그런데 그 살인죄 적용 여부에 대해서는 재판 과정에서 어떤 증거들이 제시되느냐, 네. 검찰이 어떤 정황 증거들을 확보하느냐에 따라서 살인죄 적용 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자 일단 목포해양경찰서 이준석 선장이 구속된 이후에 수사받는 과정을 좀 잘 보고 있는데 잠 잘 자고 있고 식사도 잘 하고 있고 뭐 굉장히 평안한 마음 상태인 것 같네요. 바깥에서는 그 피해자와 그 가족들, 유족들, 실종자 가족들은 정말 피가 끓고 있는 시점인데 이준석 선장은 편안하게 생활하고 있다는 것까지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웃었고 졸았고 네. 이게 어떻게 정상적인 상황에서 있을 수 있는지 정말 이해하기 어렵네요. 그러게요. 그 이준석 선장은 네. 뭐 오늘은 좀 초췌한 모습이었다고 합니다. 네. 그 재판을 받는 과정 내내 고개를 숙이고 네. 눈을 감은 모습을 보이기도 했는데 네, 그 변호인이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임시 선장이었잖아요. 이준석 그렇죠. 씨가. 임시 선장이었던 사람에게 모든 책임을 전가하는 것은 옳지 못하다. 네, 그 부분을 이해를 해줘야 된다라고 했는데 그 변론을 듣고 나서 네. 이준석 선장이 네, 고개를 끄덕이는 모습. 그러니까 자신의 네. 그 잘못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사람들 앞에서는 뭐 고개를 숙이고 하겠지만 네. 제 생각에는 네. 300명이 넘는 인명 피해를 준 그 사고의 선장이었거든요. 네. 그런 자세를 보이는 것 자체가 좀 국민으로서 납득하기 힘들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오늘 정식 공판의 출시작이라기보다는 이제 채택할 증인과 증거 문제에 다루는 얘기였기 때문에 일단 15명 피고인 모두 나오긴 했습니다만 그들의 육성은 법정에서 들을 수 없었습니다. 앞으로 일정이 잡히면 그분들이 도대체 무슨 생각인지 그걸 알 수 있겠죠. 그것도 확인해 보겠습니다.